이제 3교시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논리함수 들어갑니다. 자, 논리함수를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if에 관한 거를 설명했었는데요. 잠깐만, 공방에 있는 내용을 살짝 뺏겨 온다면, 여기에서는 지난 시간에 수업한 요약 정리는 여기는 안 나오고요. 밑에 가시면 지난 시간에 8일차 3교시 한 거 있죠?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if에 대해서 if에 대한 거 쭉 있네요. 이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약 정리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잠깐 복사해서 다시 옮겨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예. 다시 쓰려면 귀찮으니까 이제 뺏겨 온 겁니다. 자세한 거는 이거 적지 마시고요. 이거는 공방에 가시면 있으니까는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논리함수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저 차를 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판단하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고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바둑 프로그램인데 얘가 판단하게끔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한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는데 이렇게 시켜라 저렇게 시켜라 하고 프로그램을 잔뜩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면 지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러면 내가 질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이길 것 같고 그럼 그렇게 둬봐요. 이제. 근데 이제 사람은 그 순간순간 이제 아차 하고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기계는 정해진 룰에서만 움직이니까 실수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세돌 구단이 순간에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몇 번 그래서 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사람으로 치면은 실수 없는 절대적인 인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인공지능이. 근데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똑똑하느냐는 그 안에 어떤 정보를 많이 넣어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건 인공지능이 아니죠.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문제를 다시 보면은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앞부분은 제가 다 지워버리고요. 요거만 갖고 따져볼게요. 첫째, 주행거리가 여기 있는데 6만 미만이냐를 먼저 물어요. 아니네요. 그러면 보증 상태인지 묻지를 않습니다. 다음 조건으로 물어가죠. 10만 미만이냐고 물었더니 아니래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얘는 빈칸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을 둘 겁니다. 자, 얘는 6만 미만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보증 상태를 묻지 않습니다. 10만 미만입니까? 그랬더니 10만은 미만입니다. 그러면 옆에가 보증입니까? 그랬어요. 예, 보증 맞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상급이요 하고 여기다가 상급 처리하자 이거죠. 이렇게 상급이다 이거야. 최상급은 아니고 상급이다 이거죠. 그럼 얘는 6만 미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보증입니까? 아닌데요. 그럼 이제 내려가죠. 10만 미만입니까? 10만원 미만인데 보증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증이 아니잖아요. 그럼 최상급도 아니고 상급도 아니니까 얘는 빈칸 도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6만 미만입니까? 맞습니다. 보증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얘는 최상급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건은 크게 말하는 조건은 두 가지인데 각각의 조건마다 두 가지씩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이 이거 그랬으니까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이 뭐가 되든 되는 거죠. 예, 그런 과정을 해놨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잘 못 들으신 분은 다른 문제를 통해서 들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먼저 한번 다시 써보면은 는 if 괄호 열고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외워서 쓰시려면 되게 어려워요.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풀어나가야 돼. 처음에는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가면서 그 책에 10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수식을 이렇게 이해하세요 라고 해서 쭉 써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필기해 가시면서 연습장에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요약 정리가 된 거죠. 그럼 요약 정리가 됐다는 전제하에 이거를 보고 그대로 여기다 옮겨 적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읽었더니 이렇게 답이 척 나오면 그 사람은 엑셀 함수 배울 필요 없는 거지.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착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 이 과정을 학습을 하는 거지. 책에도 과정별로 나왔으니까. 그래놓고 그거를 보고 뺏겨보는 거야. 이제 그대로 뺏겨서 봤더니 얘는 안 나왔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안 나온 거고. 자동차기 쭉 해보니까 상급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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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급이고 보증 일단 없으면 땡이니까 답이 나온 게 된 거죠. 이렇게 수기로 쓰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 수기로 쓰는 연습을.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2번. 문제 2번은 뭔가 좀 볼게요. 문제 2번은 또 읽어봐야 돼. 포지션을 매기는 거래. 농구선수 포지션을 매기는데 관리 코드. 관리 코드가 어디 있나요? I의 세 번째 셀에 있대. I의 세 번째 셀이 관리 코드가 있어요. 네, 관리 코드에서 맨 앞에서 네 번째 숫자가 1이면 자, 1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센터에 뭐가 여기 네 번째 얘가 1이면 이 사람은 센터가 되는 거야. 그럼 1이 아니면 2면 물어봐야지. 2냐고. 2면은 포드래. 포드가 뭐야? 센터는 가운데 있는 게 센터 같은데 포드는 모르겠어요. 농구를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3인 경우도 있나봐. 3이면 뭐 하래요? 가드래. 가드. 이렇게 표시하래요. 그러니까는 1이면 여기 센터고 2면 3이니까 이 사람 3이잖아요. 관리 코드 네 번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드고 2면 포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까지 이제 알겠어. 이제 이거를 자 if 조건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 이렇게 나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조건이 경우가 수가 몇 개예요? 경우가 조건이 하나 나오면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지금 경우의 수가 센터냐 포드냐 가드냐잖아요. 그러니까 if문이 두 번 나와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일 때 이거냐 저거냐 할 때는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이거 저거 그거 셋 중에 하나를 물어볼 때는 한 번만에 해결을 못해요. 논리라는 말은 이거냐 저거냐를 묻는 거잖아요. 이거냐 저거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논리예요. 근데 셋 중에 하나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늘어나야지.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는 if 조건 1을 물어보고 조건 1에서 참일 수가 있고 1이냐 물어봐. 1이냐 1이면 센터인데 아니래. 그럼 또 물어봐야지. 조건 1을 물어봐. 너 2니? 그럼 뭐라 그래? 나 포드야. 근데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뭐야? 가드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if문이 두 번 나오면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 오, 미, 양, 가 라고 판별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면 경우의 수가 5개잖아요. 그럼 if문이 4번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if문이 2번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2번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if 관리 코드에서 네 번째
네 번째 숫자가 1입니까? 물어봐. 1입니까? 물어봐. 네 번째 숫자가 1입니까? 라고 물어봐. 1 맞습니다. 그러면 뭐라? 얘는 센터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1이 아니래. 그럼 또 물어봐야 되겠죠? if. 그럼 관리 코드에서 네 번째 숫자가 이번엔 2입니까? 물어봐. 2입니까? 맞아요. 그럼 포드라고 합시다. 근데 1도 아니고 2도 아니래. 그럼 3이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그냥 나머지 3 떨궈지는 거잖아. 그때는 가드라고 그냥 묶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당신 3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더라. 이해되시겠어요? 네, 마지막에는 안 물어요. 이런 경우 1 그러면 센터, 2인 경우 포드. 근데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어차피 4는 없잖아. 3밖에 없잖아. 남은 거는. 그러니까는 나머지 가드가 되는 거예요. 안 물어봐요. 마지막엔. 물어볼 필요가 없죠. 물어보면 또 이거냐 저거냐 결과를 내줘야 되잖아.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엑셀화를 넘어가는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써볼게요. if. 관리 코드에서 네 번째 숫자가 1이라 물어보는 거를 이제 함수를 써야죠. 함수. 근데 책에 보니까 MID 함수를 썼거든. MID는 뭐냐면 MID는 중간에 낀 글자를 잘랄 때 쓰는 겁니다. 요걸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I의 세 번째 셀에 네 번째에서 한 개죠. 자,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뒤에서 오른쪽, 라이트에서 하나, 둘, 셋. 이건 되는데 중간에 낀 거를 자를 때는 몇 번째에서 몇 개. 만약에 네 번째에서 두 개, 뭐 세 번째에서 세 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번째에서부터 한 개. 여기다가 MID 가로 열고 I 세 번째 셀에 I 세 번째가 관리 코드였으니까 네 번째에서 한 글자가 1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1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뭐 하래요? 센터 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1이 아니면 다시 물어봐야죠. if 다시 MID 써서 I 세 번째 셀에 네 번째에서 한 개가 이번에 2입니까? 물어봤어요. 맞으면 포드, 아니면 이제 남는 건 가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네 번째 숫자라 그랬잖아. 숫자라고 해놓으면 그냥 1 쓰면 안 됩니까? 이제 숫자 1입니다. 이렇게. 얘를 그냥 따옴표 1이라 하지 말고 그냥 숫자 1입니까? 물어보면 안 되냐 이거죠. 안 돼요. 왜냐면 MID는 결과가 글자예요. 중요한 거, 요 앰퍼센드 연산자 있었죠. 앰퍼센드 연산자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MID, 미들 이런 함수를 거치면 결과가 문자가 된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물어볼 때는 꼭 따옴표에다가 물어봐야 돼요. 나이가 20세 이상이라면 그러면 크거나 같다 20 하고 숫자를 쓰면 돼요. 20세 이상이라는 거 숫자니까는. 근데 네 번째 숫자라고 했잖아. 분명히 요거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얘를 MID라는 함수로 잘랐잖아. 이렇게 자르고 나면 꼭 문자 1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그래서 책에서도 네 번째 숫자가 따옴표 안에 1이냐고 물어봤죠? 알려주잖아. 얘를 그냥 숫자 1이라고 쓰면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해결을 못 해요.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 MID 이런 함수는 왼쪽에서 몇 개 자르고 오른쪽에서 몇 개 자르고 만약에 숫자를 자르더라도 결과는 그 문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물어볼 때는 따옴표에 있는 숫자 1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그냥 숫자 1입니까? 물어보면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네, 꼭 중요한 거니까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고요. 우리 교재 그 103페이지 보시면 그 하나의 수식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자, 관리 코드 중 네 번째 숫자가 1이면 따옴표 안에 1이면 센터라고 입력하고, 그렇지 않고 뭐 2면, 그렇지 않고 3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 게 if의 관리 코드 중 네 번째 숫자가 1이면 센터라고 표시하고, 아니면 if. 근데 if가 3번 나왔죠 여기는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니까 1입니까 2입니까 3입니까 물어봐야 되잖아. 3입니까 물어보는데 if를 물어봐야죠. 근데 만약에 3입니까 물어보면 예 아니오가 있을 수 있잖아. 예 아니오가 있잖아. 그럼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불편해지니까는 마지막 거는 3입니까 라는 거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왜?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자연스럽게 3일 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인데 60점 이상입니까 물어봐서 그렇다면 합격이지만 아니면 뭐야 60점 안 되는 애니까 다시 60보다 작습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 없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는 if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 처리하고 아니면 불합격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합격 처리를 하고, 60점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하는 거죠. 이 얘기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6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다시 쓴다면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이 60점이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60점 미만이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는 60점 이상이면 합격, 60점 미만이면 불합격 이렇게 내기도 하고, 6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둘 중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같은 의미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포지션을 쓰는 거죠. 요대로 아까 얘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 문제를 읽었더니 이 문제대로 이렇게 여기서 쫙 이렇게 쓰면 잘하는 사람이고, 바로 이렇게 착 안 써지니까 연습장에다가 계속 풀어보는 거죠. 제가 아까 여기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이거를 계속 접근해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그냥 바로 머릿속에서 분석이 돼서 답이 착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동차 기업은 답 나오는 거예요, 뭐 다 아는 거예요.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좀 어려워졌어요. 문제 3번은 뭐냐면요, 개인별 계획서. 개인별 계획서가 뭐죠? B의 14번째인가요? B 14번째. 그 다음에 작품성이 있어요. 작품성이 C 14번째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평점 D 14번째입니다. 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탈락 처리하래요.
그 외에는 모두 통과라고 하래요.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점수가 다 70점 이상이 돼야 돼요. 100점, 100점, 69점 땡 이거야. 70, 70, 70 통과 이런 얘기고. 근데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어떤 함수를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함수를 쓰느냐. 자, 먼저 if라는 함수하고 or라는 함수를 써요. if하고 and를 쓰면 또 달라집니다. 문제가. 문법이 달라져요. 자, if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 지금 여러 개야, 여러 개.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예요? 탈락이죠? 여기서 조건은 70점 미만이냐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통과입니다. 그러면 탈락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나쁜 게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점 미만이 아니면, 한 항목이라도 70점 미만이 아니면 그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개 조건일 때 이렇게 씁니다. 는 if and 안에 조건 1, 조건 2 해서 뭐 조건 3 해가지고 얘를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것이 참일 경우가 있고 거짓일 경우 이렇게 있고요. if 안에 는 if 안에 조건이 5화로 묶을 수 있어. 5화로. 그래서 조건 1 조건 1 조건 2 조건 3 해가지고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럴 때 참일 수가 있고요. 이럴 때 참일 수가 있고 거짓일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주어진 조건이 모두 참일 경우 전체가 참이 되는 거고, 이건 주어진 조건 중 적어도 한 개가 참일 경우 전체가 참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가 참인 경우라는 말은 뭐냐면 이 중에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다 만족 안 하면 안 되죠. 즉 개인별 계획서가 70점 미만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작품성 조건이 70점 미만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 평점이 70점 미만이라는 조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70점 미만으로 내려가면 탈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and를 쓰는 거죠. 근데 or를 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거 하나라도 걸리면 성공한다는 뜻이죠. 개인별 계획서가 70점 미만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작품성이 70점 미만이 있을 수도 있고 평점이 70점 미만이 있는데 그 중에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다 70점 미만이어도 되고 하나만 만족해도 되고 둘 다 만족해도 되고 그러면 참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참. 근데 다 70점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조건을 하나도 만족 못했죠? 그럼 그땐 거짓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통과죠?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통과예요. 자, 이건 이제 는, if, or와 자, 개인별 계획서가 70점 미만이냐, 작품성이 70점 미만이냐, 평점이 70점 미만이냐 라는 세 가지 조건 중에서 5와 어떤 거라도 하나 걸리면 어떤 거라도 하나 참이 되면은 이때는 이 사람은 뭐다? 탈락. 근데 이 조건 하나도 만족 안 했어. 하나도 만족 안 했다는 말은 다 70점 이상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통과. 보통 우리가 조건을 만족하면은 합격 아니면 불합격인데 여기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탈락, 조건을 만족치 않아야 통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인별 계획서는 뭐라고요? B의 14번째. 그럼 작품성은 뭐? C의 14번째. 평점은 뭐? D의 14번째.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것도 책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뭐 볼까요? 104페이지 보시면은 그렇게 설명이 잘 돼 있을 거예요. 오화라는 함수는 논리 연산자의 오화가 함수도 함수지만은 논리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 전체가 참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건 AND로 물어보는 거고, 얘들 중에서 다 만족치 않고 한 개라도 만족하면 참이 되게끔 하는 거 오하고. 그러니까 나를 반장으로 뽑아준다면 내가 우리 학급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했잖아요. 100가지 선거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 반장 후보가 당선이 딱 되고 나니까 99가지만 일을 했어. 한 가지를 못했어. 그럼 결과는 뭐다? 그 사람은 거짓말한 거죠. 근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지. 근데 오화는 뭐예요? 오화.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다면 나는 지역구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 또는 이런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또는 근데 그 100가지 공약 중에서 한 가지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 다 한 거죠.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오화라고 했으니까. 오화는 뭐야?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오케이가 되면 전체가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후보자들은 그리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다 통과를 해야 전체가 통과가 되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 후보가 또는이라고 하는 말은 안 하죠. 또는 내가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 또는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또는 그 중에 하나만 하겠다는 얘기지 뭐.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는 if 오와 계획서가 70점보다 작고 작품성이 70점보다 작고 평점이 70점보다 작다라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 사람은 그냥 땡, 뭐 하나 걸리면 땡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다 70점 이상이면 뭐다? 이 사람은 합격,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거죠. 70점 다 이상 됐네요. 그렇죠? 얘는 합격. 얘는 뭐 얘도 땡, 얘도 땡이네. 66 때문에 땡이 되네. 그렇죠? 합격. 얘는 뭐 60점이 아니라 얘는 뭐 60점도 안 되고 얘는 요것 때문에 걸렸네. 요 하나가 70점 밑으로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탈락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대부분 평균을 내서 우리 컴활 자격증도 두 과목 보잖아요. 그래서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필기. 두 과목 다 60점 이상을 넘으면 좋은데 그럼 너무 가혹하거든. 그러니까는 뭐 빵점 맞고 100점 맞고 이건 안 되지만 40점 이상은 맞고 어떤 과목을 40점은 맞고 평균 60점만 넘으면 과목 과락 제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도요. 5과목을 시험 보는데 예를 들어 39점 맞고 나머지 100점 다 맞으면 평균 60은 되지만 불합격돼요. 40점은 넘어가야 돼요. 어떤 과목이라도 40은 넘기고 평균 60이 넘어가야 돼요. 60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것이 과목 과락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에는. 기능사 시험에는 없어요. 기능사에는 없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랭크 함수가 같이 들어가요. 우리 랭크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4번 문제 볼게요. 기록. 개인별 기록이 i의 14번째부터 i의 21번째가 있는데 여기 i 14번째부터 21번째 이 기록을 가지고 기록에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1등이라고 하래. 2위는 2등이라고 하래. 3위는 3등이래. 그 외에는 빈칸 처리하래. 공란으로 돼, 공란. 와. 이렇게 출력하래요. 근데 무슨 함수가 나왔냐면요. if 함수 쓰고요. 랭크 함수 쓰고요. 앰퍼센드 연산자 쓰래요. 연산자 쓰래요, 앰퍼센드 연산자는 뭔지 아시죠? 좌우를 붙이는 거죠? 붙이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한번 해봐야지. 여기서 물어봐야 되겠죠. 지금 제14번째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는 if 순위가 1등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나 1등 맞아. 그럼 당신은 1등이군요. 1등이군요. 아니면 if 순위가 2등입니까? 물어봐요. 나 2등 맞는데? 그러면 당신은 2등입니다. 라고 출력하고. 아니면 if 순위가 3입니까? 물어봐도 나 3 맞아. 그럼 3등이군요. 라고 하고. 3등도 아니면 뭐다? 공란이라고 두세요. 공란이란 말은 따옴표 열고 닫고 하면 공란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죠. if는 2번밖에 안 나온다고 우리 시험에. if 지금 몇 배 나왔어요? 하나, 둘, 3번 나왔잖아요.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또 얘를 안 썼잖아. 얘를. 순위는 랭크 함수가 들어가니까는 이따가 하면 되는데 앰퍼센드 전사도 안 썼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막 1등에서부터 100등까지는 각각의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나오고 100등 넘어가면 빈칸을 두시오. 그러면 if문을 101번 써요? 그렇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만 명 시험 봤는데 10만 등이라고 출력할 거냐고. 그럼 if가 몇 번 나와야 돼? 10만 번 나온다고? 아니, if는 7번 밖에 못 나와요. 함수가 정해진 룰이 있단 말이야. 막 꺼내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 if 순위가 4등 미만입니까? 물어봐. 아니면 3등 이하입니까? 물어봐. 1등, 2등, 3등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나 2등이야. 그러면 3등 이하잖아요. 나 5등이야. 그러면 땡 빈칸이고. 나 3등이야. 그럼 3등 이하 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기 순위에다가 뒤에 등자를 붙이면 되잖아. 3이면 3등, 1 같으면 1등. 여기 앰퍼센트 쓰라고 했으니까 동등한 메시지는 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이라는 메시지를 순위에다 매기면 되지. 근데 3등 넘어가면 어떻게 돼? 빈칸. 이러면 딱 끝나.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써야 답이지. 이쁜 답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1등입니까) 물어봐서 그렇다 그럼 1등이라고 하고, 아직 2등입니까? 물어봐서 2등이다 그렇다면 2등이라고 하고. 아까는 그렇게 했었어요. 아까는. 왜? 아까는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1입니까 2입니까 3입니까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잖아요. 1에서 3등까지는 합격, 나머지는 탈락. 이럴 때는 이렇게 3번보다 작거나 같으냐 물어보는 거지. 당신 1등입니까? 합격. 2등입니까? 합격. 이게 아니라. 근데 1이면 센터, 2면 포드, 3이면 가드 이랬잖아요. 상황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물어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공통분모가 있잖아. 3등까지는 순위가 매겨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빈칸이니까 이렇게 매기는 거죠. 그럼 이제 순위 매길 때 어떻게 했어요? 랭크. 누가? i의 14번째가 어디에서? i 14번째부터 i의 21번째까지. 근데 이때 큰 숫자가 1등? 작은 숫자가 1등? 작은 숫자가 1등이래. 그럼 뒤에다 뭐를 써야 돼?
1 써야죠. 근데 여기 달러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달러가 여기 달러가 송송 들어가야지. 그렇지. 이게 랭크니까 이 랭크가 3보다 작거나 같으냐 또는 4보다 작으냐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뭐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순위를 매겨야지. 순위에다 등자 붙이니까 순위가 또 랭크에 또 가잖아요. 요거와 다음에 앰퍼샌드에 몇 등이라고 출력하고 아니면 빈칸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순위를 지금 2번 출력했어요. 똑같은 순위 구하는 함수가 2번 들어갔어요. 왜? 순위가 1등이냐 3등 이하냐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순위에다가 등을 붙여야 되잖아. 그래서 순위 매기는 함수가 똑같이 2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if, 랭크 다 알아도 어떨 때 이렇게 써먹어야 될지 저렇게 써먹어야 될지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죠. 이게 응용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커말 자격증 시험에는 응용이 어렵게 안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순위부터 매겨봅시다. 여기다 순위부터 매기는데 는 랭크 가로 열고 내 기록 경계니까 기록이 짧아야 1등인 거죠. 내가 이 범위 내에서 F4번 키 누르고 콤마 1 쓰는 거죠. 1 1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하면 안 되죠. 1을 생략하면 0이 되는 건데 그러면 꼴찌로 들어온 애가 1등 되는 거지. 큰 숫자가 1등이 되니까. 자, 이렇게 매기면 얘는 8등이니까 빈칸 처리하겠죠. 자, 요거를 는 if 가로 열고 얘가 이 순위가 3보다 작거나 같으니 그러면 그 순위에다가 등이라고 출력하시오. 아니면 뭐라고? 빈칸으로 처리하시오. 이거예요. 지금 똑같은 함수를 지금 제가 랭크라는 함수를 똑같은 걸 2번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써놓고 나서 얘를 복사하세요. 블록 잡고 컨트롤 C 누르고 이 뒷자리에다가 또 랭크라고 이렇게 확 쓰지 마시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연습할 때는 직접 쓰는 연습이 제일 좋고. 그러니까 1, 2, 3등만 1등, 2등, 3등이라고 나오고 나머지는 빈칸 나오죠. 굉장히 보기 좋은 현상이죠, 이런 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계산법이 이거 나왔네요. 왜 이런 비만도를 계산하는지 몰라. 사람이 뚱뚱할 수도 있지. 자, 문제 5번 볼게요. 신장 C 24번째 그리고 체중 D 24번째 체중을 이용하여 판정하래. 판정을 구하는데 이때 공식이 뭐냐면 체중에서 신장 빼기 110을 한 이 값이 6 이상이라는 건 크거나 같다? 6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뭐라고? 6 이상이면은 이러면 비만이래. 아니면 다시 그 계산한 결과를 얘가 6 미만서부터 마이너스 5 이상 6 미만 마이너스 5 이상이면 어떻게 하래요? 그러면 표준? 마이너스 5 미만이면 허약 나오겠네. 예.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비만, 표준, 허약 세 가지죠? 경우의 수가 비만, 표준, 허약이잖아요. if가 2번 나오면 돼요. if가 2번 나올 거 아닙니까? 경우의 수를 보시면 돼요. 비만, 표준, 허약 이거잖아요. 자, 그럼 if 요거 이 계산 공식에 의해서 6 이상이면 뭐죠?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비만이죠. 아니면 또 물어보죠. if. 그래서 이 계산 공식이
6 미만 마이너스 5 이상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6 이상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면 6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이상이냐고만 물어보면 돼요. 마이너스 5 이상이냐고만 물어보면 돼요. 어차피 6 이상인데 6 이상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6 미만이 갈 거고요. 마이너스 5 이상인 것만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가 된다? 이 사람은 표준이 되는 거고요. 표준도 아니면 뭐죠? 허약이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체중은 뭐다? C의 24번째. C의 24번째. 여기서 말하는 체중은 C의 24번째고. 신장은 뭐다? D의 24번째. 신장은 D의 24번째. 그럼 여기 공식이 나온 거죠. 자, 책을 좀 볼게요. 106페이지 보시면은 그 수식 만들기에 체중에서 신장 110을 뺀 결과를 또 빼줘서 6 이상이면 그렇지 않고 마이너스 6 미만이면서 마이너스 5 이상이냐 물어보는 거는 어차피 6 이상이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했으니까 6 미만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 이상이냐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표준, 비만도 아니고 표준도 아니면 허약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허약이라고 묶어주면 되는 거죠. 예. 그 공식이 거기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직접 이제 써봐야 되겠죠. 직접 이제 키보드로 써보는 연습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 자, 교재 어딜 보시냐면은요, 10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함수는 끝났어요. 함수는 다 배웠어요. 함수 끝났잖아요, 이제. 문제지 하나만 더 남았잖아요. 새로운 함수를 더 배울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지금까지 배웠던 맥시멈, 미니멈, 에버레이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평균치 이상이냐? 뭐 물어보는 거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하는 실기 내용은요, 아주 설렁설렁해. 금방 해요. 어떤 거는요, 10초면 답을 내고요. 어떤 거는 그냥 5초면 답 나와요. 함수는 5초 만에, 10초 만에 답이 안 나왔죠? 쓰는 시간도 걸리잖아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근데 까탈스러운 것도 몇 개는 있고, 그냥 씩씩씩 하면 뭐하러 이 자격증 시험을 내? 그래서 씩씩씩 하는 거는 몇 개 안 나와. 좀 골똘히 생각하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추웠던 겨울은 지나가는 거야. 그게 봄날이야, 봄날. 이제 봄날이 오는 거고요. 저 뒤편으로 가면 꽃샘추위가 한번 옵니다. 헷갈리는 게 나와요. 매크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게 아주 극과 극이야. 되게 쉽네 하시는 분이 있고요. 함수보다 더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보면 지금부터는 쉽다. 자,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숙제를 내드리는데 1번 문제는 뭐냐면요,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는 요 밑에 기출공일이라는 시트에 있는 건데요, 음란물 지수, 검색 지수, 게임 지수 세 가지의 평균이 각각 4 이상이고 평균이 7 이상이래. 그럼 엔드 안에다 묶으면 돼요? 넌 if 안에 엔드에다 묶으면 되지. 검색 지수 몇 이상, 음란물 지수 몇 이상, 그 다음에 게임 지수 몇 이상, 그리고 평균 몇 이상, 그 네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엔드 안에다가. 그러면 치료 요망,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이거지. 핸드폰 가격은 뭐냐면 최고가가 나오면 최고가로 출력하고 최저가가 나오면 최저가로 출력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돼? 야, 너 네가 제일 크니? 물어보면 되지. 그럴 거 아닙니까? 제일 크지 않대. 그럼 너 제일 작으니? 두 개 물어보면 돼. 제일 크다 그러면 최고가, 제일 작으면 최저가,
그 어정쩡한 거는 빈칸 이거죠. 해설은 뒤에 있으니까 일단 문제 뜻부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남자 여자를 판별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를 판별하는 건데 이거는 변형 문제가 무궁무진해요. 이건 다음 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건 걱정하지 마시고, 짝수 홀수는 너무 쉬운 거고, 합격 여부 요게 헷갈려요. 요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고, 해설을 안 보시고 하시면 좋은데 헷갈리면 해설을 보시고 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해를 할 줄 알아야지. 이해를. 아, 해설을 봤더니 정확히 알겠어. 더 좋은 거는 이제 외워서 척척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해오세요. 다음 시간 수업이요. 다음 시험 수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논리 함수만 쭉 공부하는 거예요. 논리 함수만. 우리가 좀 빨리 나갔어요. 대신에 이론 수업이 좀 뒤쳐졌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론 수업을 좀 하고, 실기 수업을 먼저 하고, 요거 아까 그러니까 기출공일 문제만 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실기 수업 2번 더 남은 거는 필기 문제를 연습을 할 겁니다. 필기 수업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또 실기만 해요. 실기만 해. 그리고 필기만 하는 게 저 뒤에 있어요. 저 뒤에 있어. 근데 지금 목요일 날 수업이 부분학과 정렬인데요. 부분학과 정렬은 1시간씩 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그 데이터표는 5분이면 다 수업해요. 5분이면 다 설명하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 있는 건 빨리 끝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컴퓨터 일반을 빨리 끝내야 돼요. 엑셀 일반은 또 쉽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수업 내용의 일부를 좀 조정을 할 겁니다. 수업 내용을 조정을 할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요약집하고 실기책만 갖고 다니시면 되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수업 준비하시면 돼요. 오늘 숙제 내드린 거 집에 가서 좀 한번 보시고 오세요. 논리값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려서 어려운 거니까. 그렇게 해서 꼭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